생각보다 회사 생활을 할 때 일이 좀 많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특히나 신입이더라도 좀 바쁘거나 하면 신입들도 일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거에서 좀 석사에서 좀 소위 말하는 둘러본 사람이 회사에서 더 어느 정도 적응을 잘하진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석사를 하면서 꿈꿨던 게 약간 연구소나 다니면서 약간 탄력 근무라고 하죠. 이제 네. 3시에 퇴근하고 뭐 10시에 출근하고 이런 삶을 좀 꿈꿨었거든요. 근데 사실 현실이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취업 전문가 윤성훈입니다. 경북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대기업 엔지니어로 일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선배님은 어떤 취업의 노하우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2년 2월에 경북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전자재료공학과를 졸업하고 고체전해질을 주제로 석사 논문을 작성하고 LG화학 양극재 공정개발팀에 근무하다 현재 현대자동차 생산관리 직무로 이직을 한 김은지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멘토링을 하게 된 구건모라고 하고요. 저도 16학번이었는데 또를 이제 22년도에 전자공학부를 졸업을 했고요. 대학원 전자전기공학부에 22년부터 24년까지 다니다가 삼성전자 입사해가지고 시스템 LSI 사업부에서 지금 아날로그 회로 설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현대자동차 생산관리 직무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게 생산관리가 무엇인지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공고에 보면은 보통 포엠을 관리한다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데 저는 처음 봤을 때 이게 뭔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포엠이라 하면은 Man, Material, Machine, Method 이렇게 사람, 물건, 설비 그리고 방법을 관리하는 직무입니다. 저희는 자동차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차를 만들기 위해 일단 부품이 필요할 테고요. 이거를 일단 관리하는 누군가가 필요하고 또 부품을 조립하는 기계, 설비를 또 관리해야 되고 또 기계가 하지 못하는 혹은 기계를 관리하는 사람이 또 필요할 테고요. 마지막으로 이 차를 만들고 판매하기까지 지금 말한 과정을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4가지를 M을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생산관리 직무입니다. 가장 간결하게 말씀을 드리면 칩을 설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삼성전자에는 부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 반도체 부문을 하는 DS 부문 그리고 뭐 모바일이라던가 가전쪽으로 하는 DX 부문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제 DS 부문에 소속이 돼 있고 거기서도 로직 혹은 비메모리라고 부르는 그 시스템 반도체 설계를 주로 하는 시스템 LSI 사업부에 소속이 돼 있고요. 거기서도 이제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주로 휴대폰 혹은 뭐 아이패드 미니 같은 좀 작은 태블릿들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를 드라이브하기 위해 필요한 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칩을 설계를 하고 있고 그 칩 설계에서도 보통 디지털 혹은 아날로그가 나뉘게 되는데 저는 아날로그를 담당하고 있고 거기 필요한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지만 주로 하는 일은 이제 칩 설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LG화학 R&D 직무에 있을 때 그 석사를 하면서 꿈꿨던 게 약간 연구소나 다니면서 약간 탄력 근무라고 하죠. 이제 3시에 퇴근하고 뭐 10시에 출근하고 이런 삶을 좀 꿈꿨었거든요. 어느 정도 뭔가 일정이 자유롭고 재택도 하고 근데 사실 현실이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거의 야간 근무도 좀 자주 하고 교대도 하는 순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그런 석사 후에 연구원의 삶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고 지금 여기서는 그래도 좀 퇴근이 자유롭고 또 이런 저녁의 삶이 만족된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솔직하게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있는데 첫 차를 살 때 이제 신입사원은 23% 할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 금액이 커서 다들 좋은 차를 사시더라고요. 그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사 체급이 조금 있다 보니까 회사 안에서 웬만한 걸 다 할 수가 있어요. 뭐 헬스장이라던가 뭐 이런 피드니 시설 이런 거를 굉장히 좋은 시설을 거의 공짜에 가까운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유연근무제가 사용이 되고 있어서 이론상으로는 제가 출근과 퇴근이 진짜 웬만한 시간 안이면 거의 자유롭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긴 한데 물론 실제로 일이 많아지거나 하면 야근을 하는 일도 많고 지금 저도 초과를 많이 쌓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정이 있다 이럴 때는 좀 자유롭게 뭐 일찍 퇴근을 한다거나 출근을 한다거나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게 다른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직무적으로도 좀 의미가 있었던 게 특히나 회로 설계 같은 경우는 실제 직무랑 그 연구했던 내용이랑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적응이 좀 쉬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자사 제품 구매할 때 할인이 좀 많이 되긴 합니다. 물론 모두 전부 다 싼 건 아니지만 되게 할인이 꽤 많이 되기 때문에 뭔가 소비를 할 일이 있을 때 보통 자사 제품을 많이 사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꼼꼼한 분이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런 생산에 아무래도 직결되어 있다 보니 뭔가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부품을 차량에 잘못 연결하거나 하면은 손실 대수가 크다 보니 회사에 바로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꼼꼼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다른 분들과 잘 어울리는 사람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본관이 있지만은 그래도 각 공장에 계시는 생관분들은 특히 자재나 부품을 관리하거나 이런 분들은 현장 분들이랑 또 같이 소통할 일이 많다 보니까 좀 다른 분들과 잘 어울리시는 분들이 확실히 이런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어느 정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여기도 특히나 칩 설계라는 것이 한 번 실수가 나버려가지고 불량이 나버리면 사실 다시 다 만들어야 돼요. 설계를 다시 하고 도면을 다시 그려가지고 제조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도 굉장히 꼼꼼한 게 선호가 돼요. 조금 느리더라도 차라리 실수를 안 하는 게 낫다라는 관점을 전반적으로 많이 가지고들 계신 편이고, 그거랑 혹시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좀 집요하게 파고들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을 되게 선호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설계를 하다가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설계를 한 이후에 나중에 실제로 측정을 했을 때 문제가 또 발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를 하는 도중이라도 뭔가 문제가 생긴다, 뭔가 잘 안 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좀 집요하게 집중해서 잘 파고들어가지고 결국에는 원인을 찾아내서 해결을 하는 그런 역량을 좀 많이 중시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회사 생활을 할 때 일이 좀 많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특히나 신입이더라도 바쁘거나 하면 신입들도 일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거에서 좀 석사에서 좀 소위 말하는 둘러본 사람이 회사에서 어느 정도 적응을 잘하진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랑 별개로 본인이 학부 취업을 꼭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본인이 원하면 충분히 학부로 취업하셔가지고 하는 것도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순수하게 취업만을 목적으로 석사를 가시는 건 저도 굉장히 비추를 하는데, 취업만을 목적으로 석사를 가시게 되면 이도저도 안 되고 특히나 석사를 못 따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구직을 희망하고 본인이 연구에 진짜 열의가 있으신 분들이 석사 이상의 학위를 따셨을 때 나중에 기업에 가서도 그걸 좀 더 시너지가 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석사 졸업하고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한 주제로 2년 동안 이제 논문을 준비를 하잖아요. 공부를 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한 것만큼은 전문가, 내가 뭘 모르는지는 안다 를 깨닫게 되는데, 업무에 바로 녹이지 못하지만 그래도 한번 이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런 비슷한 굴레들을 헤쳐나갈 때 좀 잘할 수 있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했던 연구를 똑같이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와서도 또 다른 업무에 배치를 받기도 하고 또 다른 직무에 그냥 가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너무 한 분야에만 약간 치중하실 필요도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같이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일단 사실 지금 회로 설계에 관심 가져서 오시는 분들이 좀 대부분 아시긴 하겠지만, 원래 저희 회사라던가 근처 경쟁사들이 신입을 석사든 학사든 아예 안 뽑았어요, 상반기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사실 상황이 안 좋다고밖에 할 수가 없긴 한데, 그런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있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좀 최대한 본인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집중을 하셔가지고 너무 외부 요인에 대해서 좀 신경 쓰지 마시고 좀 잘 하시다 보면 나중에 좀 훨씬 좋아질 때가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 되었으면 저도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원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먼저 얘기를 드리자면은, 만약에 요즘 취업 시장이 힘들고 하니까 약간 도피성이 살짝 섞여 있다던가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석사를 한다고 해서 이 나의 역량이 어필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정말 이런 연구에 조금 더 관심이 있고 이 부분을 좀 더 경험을 살려서 어필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열심히 또 대학원에서 연구를 진행하시며 힘든 길을 겪어 가시는 다른 후배님들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인의 장점을 어떻게 어필하면 좋을지, 어필을 할 때 그 직무가 나랑 맞는지 고민하신다면은 아마 여러분들의 강점이 잘 녹아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석사 과정을 해냈다면은 이 취업은 더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힘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